정말 끔찍해요. 제가 왜 한국 같은 미개한 나라에 가야 하죠? 뉴욕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파리나 런던 같은 선진국에서 연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표 당일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올해 해외 견학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폭발적인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진짜로? 왜 유럽이 아니죠? 거기 위험하지 않아?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 그냥 어디 먼 나라일 뿐이었어요. K-POP 유명하다는 거랑 음식이 맵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제 이름은 엘리너 핀치예요. 뉴욕에서 태어나 변호사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도 오빠도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모두 변호사였고 당연히 저도 변호사가 될 거라고 믿었죠. 제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좋은 성적, 엘리트 코스, 여름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로펌에서 인턴을 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파리, 런던 같은 도시에서 연수를 받으며 글로벌한 감각도 익힐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파리, 런던, 로마 지난해 선배들은 유럽에서 멋진 경험을 했다고 자랑했죠. 저는 이번에 꼭 파리에 가고 싶었어요.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세느강을 따라 산책하고 영화 같은 순간을 꿈꿨죠. 그런데 발표 당일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강당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어요. 올해 해외 견학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뭐라고요? 한국? 왜 유럽이 아니죠? 한국 위험하지 않아요? 뉴스에서 북한 얘기 맨날 나오던데. 실망한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라니. 너무 생소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어딘가 멀리 있는 나라였어요. K-POP 유명하다는 것, 그리고 매운 음식이 많다는 것 정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절친한 친구 에이바가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이건 최악이야. 저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교장 선생님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견학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아프다고 하면 빠질 수 있을까? 아니면 부모님께 대학 입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설득할까? 하지만 곧 깨달았죠. 우리 부모님이 이런 기회를 놓치게 둘 리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올해 견학이 한국으로 결정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아빠가 칼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이야.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거야.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잖아.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역사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파리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오빠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진짜 속물 같다, 엘리. 가서 좀 배우고 와. 너 같은 애는 파리에 가도 에펠탑 앞에서 셀카나 찍고 올 거잖아. 저는 오빠를 노려봤어요. 됐거든.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깥을 내다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오래되고 복잡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반짝였고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세련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보통 공항에서는 항공유 냄새가 진동하거나 밀폐된 공간 특유의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긴 공기가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이 조용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더 놀라웠어요.
긴 줄을 예상했지만 모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얀색의 자동화 기계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몇 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전통적인 심사관들의 질문과 기다림도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돌아봤어요. 모두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지금 미래에 온 거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완벽했어요. 정말 한국의 유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누군가 말할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길거리는 깨끗하고 차량들은 신기할 정도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의 유리 외벽이 석양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인터넷 속도였어요. 영상을 틀자마자 로딩 없이 바로 재생됐어요. 게다가 거리 곳곳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일지도 몰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숙소로 향했어요. 제가 묵을 호텔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로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새로운 세계에 와 있어. 다음 날 본격적으로 서울을 둘러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 보니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 미역국, 불고기,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처음 접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한 가지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풍부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이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 시내 투어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남산타워였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빛났고 거리마다 질서 있게 정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망대에는 한국의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두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수많은 자물쇠를 보며 한국인들이 사랑과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말 깊이 알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명동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상점과 노점상을 구경했어요. 거리에서는 K-POP 흘러나오고 다양한 패션 스타일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동은 마치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가 응축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카페와 가게들. 한국은 24시간 쉬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내 삶을 바꿀지도 몰라.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으로 강렬했고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의 전통 궁궐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높은 대문과 둥그스름한 지붕, 붉고 초록빛이 어우러진 화려한 건물을 보자마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입장하기 전 우리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받았어요. 부드러운 천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어요. 왜 이런 옛날 옷을 입어야 하지? 그런데 막상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뭔가 달라졌어요. 천이 살결을 부드럽게 감싸고 넓은 소매가 움직일 때마다 살랑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을 걸으며 수백 년 전 이곳을 거닐던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왕과 신하들,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그들도 걸었을 거란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조용한 궁궐 안에서는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만 들렸고 그 분위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궁궐을 돌아다니던 중 저는 궁궐의 정교한 건축 양식과 색감에 감탄했어요. 나무 기둥과 천장에 새겨진 섬세한 무늬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고 붉은색과 초록색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은 웅장하면서도 세련됐어요. 궁궐의 정문 앞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야시장에 갔어요. 활기가 넘치는 거리, 알록달록한 불빛,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 냄새.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떡볶이를 먹다가 매운맛에 헛기침을 하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호떡을 건네셨어요. 이거 먹어요. 안 매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곳이라는 걸. 따뜻한 사람들,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감동이 있는 나라라는 걸요. 야시장을 빠져나올 때쯤 저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추억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제 삶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인지 저도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이라는 거였어요. 야시장 거리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어요. 치즈가 듬뿍 올라간 핫도그,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군밤, 달콤한 계피향이 가득한 호떡까지. 저는 하나씩 맛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반짝이는 네온사인,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은 단순히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삶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탔어요. 한국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궁금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교 건물은 마치 대학교 캠퍼스처럼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교실은 밝고 깨끗했으며 벽에는 학생들의 프로젝트와 성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예상과는 달랐어요. 학생들은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토론하고 있거나 조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발표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국어인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수업 중 한 학생이 칠판 앞으로 나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는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 설명했고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마치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강연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궁금한 마음에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교육 환경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에게 공부는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노력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교육 방식과 삶의 목표가 정말 최선이었을까? 한국 학생들의 열정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학교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미국 학교의 급식과 비교하며 큰 기대 없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하지만 접시 위에 담긴 음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갓 지은 밥, 따끈한 국, 신선한 나물 반찬과 함께 잘 구워진 생선이 나왔어요. 심지어 과일과 요거트까지 제공됐어요.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학교 점심이랑 너무 다르다. 친구도 감탄하며 음식을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한 듯 했어요. 미국에서 제공되는 기름진 패스트푸드와 달리 한국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부러워지기까지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운동장을 둘러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농구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잔디밭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면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한국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입학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힘들지 않아?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힘들지만 목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저 역시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었지만 과연 그것이 제 꿈일까?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배우는 것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 차이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의미 있었고 제 삶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환경이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학교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끈기가 계속해서 제 안에서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땠어?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놀라웠어.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어. 진짜? 한국은 그냥 K-POP랑 음식만 유명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한국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훨씬 더 깊은 역사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는 곳이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를 바꿨어.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정말 뉴욕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최선일까? 한국에서 본 학생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며칠 후 학교에서 총기 난사 대피 훈련이 있던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실 불이 꺼지고 우리는 모두 책상 아래로 몸을 웅크렸어요. 선생님은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어요. 훈련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연습해야 할까? 학교가 이렇게 불안한 공간이어야 할까?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도 거리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고 학교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할수록 미국의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아셨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걸 깨닫자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가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고 그곳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도 아직 능숙하지 않잖니? 그리고 우리랑 너무 멀어. 알아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그곳에서 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진심이라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조금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창문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놀라움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짐을 챙겨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미리 준비해둔 숙소로 향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한국어로 된 표지판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씩 배워가며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방법부터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사용할 간단한 한국어 표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학교에 입학한 첫날 저는 긴장됐어요.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불안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한국 학생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뭐가 제일 좋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하나씩 친구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어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도와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수업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은 미국과는 달랐어요. 토론식 수업도 많았고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밖 생활도 즐거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통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을 배우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애정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한국어가 어려워서 답답했고 어떤 날은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던 제 목표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사랑하게 되었고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또 성장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낯선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공부하러 온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